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입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인 가보개혁과 이제 을미개혁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1894년에 가보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 세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크게 가보개혁 크게 보고 이제 을미개혁까지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을 정리하려면 일단 지난 강좌에서 나왔던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 조금 들어와야 돼요. 뭐냐면 우리 동학농민운동에서 2차 봉기 있죠.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죠. 그러면서 우리 고종, 임금한테 위협을 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시가 됐던 게 가보개혁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보개혁은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개혁이었다라는 아주 의의가 있지만 한계도 있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거냐면 일본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보개혁인데 가보개혁 그러면 우리 조선을 근대국가로 만들려면요 뜯어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것은 뜯어 고치고 이거는 내버려 두자 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가보개혁 추진기구를 하나 뒀는데 군국기무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개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가보개혁 때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법제화시켰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범 14조를 반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범 14조. 뭐 14가지의 개혁 내용이 있겠죠. 그게 다 1, 2차 가보개혁 때 있는 개혁 내용들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개혁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과거제도를 폐지시켰어요. 가보개혁 때. 당시에 과거제도의 폐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과거제도를 폐지시켰던 게 가보개혁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신분제가 드디어 폐지가 돼요. 이 신분제 폐지가 의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데 저 앞에서 봤던 김옥균의 갑신정변에서도 신분제 폐지가 주장됐었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신분제 폐지가 주장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가보개혁 때 반영이 된 거죠. 신분제 폐지, 가보개혁 제일 중요한 개혁 내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길이나 무게 단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통일시키는 것을 도량형의 통일이라고도 하고요. 정부 조직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인데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 6조를 8개의 아문, 8아문으로 개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권의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시켜버려요. 국내부라고 하는 부서를 이제 신설을 해서 왕실 사무만 보게끔 하고 국정 사무는 따로 보게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이 있었던 게 가보개혁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가 된 게 가보개혁이죠. 자, 그러면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씨 정권은요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죠. 친정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이 일본의 간섭을 받고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간섭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극복해 보고자 일본을 몰아내고자 우리 명성황후 민씨가 누구랑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니 북쪽에 있는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칠러 정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먼저 눈치를 챘던 일본 애들이 먼저 선방을 쳐버렸던 게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난 병고라고 해서 을미사변.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 옥호루에서 엄청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게 우리 왕비죠. 명성황후 민씨가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한 나라의 왕비가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는 이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랑 이제 연결을 하고자 했던 이 우리 조선의 관료들이 전부 다 다시 일본 편에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친일 내각이라는 게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의 입김은 더욱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895년 을미사변 직후에 다시 한번 우리 조선의 개혁을 강요했는데 그 개혁이
을미개혁이라는 겁니다. 을미개혁에서 또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을미개혁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양력 사용이에요. 태양력 사용,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달력에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을미개혁입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발령이죠. 단발령. 상투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위생에 문제가 많다. 상투는 위생에 문제가 많으니 잘라라.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의 주장인 거고, 사실 속내는 이거죠. 우리 민족 정기를 빼앗고자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헤어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상투. 그래서 이 상투를 끊어버리면서 우리 민족의식을 뭉개겠다는 게 일본의 의도죠. 그래서 이 을미개혁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단발령, 태양력 사용. 요거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보시다 보면 우편사무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런 문구도 나올 거예요. 1884년에 우편사무를 보는 우정국을 만들었다가 바로 폭파당했죠. 그러면서 다시 만드는 게 1895년.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편사무, 우체국 사무를 보기 시작했다는 게 뭐 을미개혁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두 가지, 단발령과 태양력 사용,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갑오개혁하고 을미사변하고 을미개혁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쭉 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갑오개혁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신문제 폐지, 을미개혁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단발령, 그 사이에 을미사변이라는 게 있구나 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